대한민국 주주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주클럽. 주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요새 클럽 가면 신난다는데 주주클럽 가면 주주들이 신나야 될 텐데 그죠? 네. 네. 근데 김 기자 요새 좀 감기는 좀 어때요? 좀 많이 나아졌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요. 아직까지 다행인데. 잔 기침이 남아 있어서 어. 이번 감기는 확실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좀 정면을 보면서 말씀해 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이제 한창인데 벚꽃처럼 만개했죠. 네. 그런데 너무너무 좀 안타까워요. GS건설을 필두로 해서 아주 충격적인 실적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야말로 어닝 쇼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땠나요, 실제로? 예, 봄은 왔지만 아직 증시 시장은 한겨울인 것 같더라고요. 출래 부사추이다. 이유인즉슨 네. 왜 그 GS건설 건설사들이 먼저 실적을 냈잖아요. 네. 이번 주 지난주에 근데 GS건설이 먼저 테이블 끊었습니다. 아. 근데 공교롭게도 영업 손실 5천억 원을 냈고요. 매출액 1조 8천억 원. 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닝 쇼크죠. 네. 근데 왜 그런 영업 손실을 냈냐 봤더니 왜 중동 해외 플랜트하고 이제 환경 프로젝트의 원가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게 손실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프로젝트 입찰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최저가 방식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가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이제 손실률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이제 적자를 기록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해외 저가 수주가 이제 부메랑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GS건설은 이제 전체 국내 건설사 중에서 시공 능력 평가 이제 4위. 이제 선두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아무도 어닝 쇼크를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소폭의 이제 영업이익 400억에서 600억 정도 자. 이익을 낼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네. 그 예측은 정반대로 왔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되게 재미나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어제 우리 김신정 기자가 우연히 네. GS그룹 총수분을 만나셨다고요? 예, 어제 그 길 가다가 네. 예, 허창수 회장님을 뵀습니다. 야, 그래서 GS건설 혹시 좀 여쭤봤나요? 왜 실적이 안 좋아졌는지? 네네. 네. 뒤늦게 쫓아가서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장님 말씀 네. 이제 온화한 표정으로 걷고 계시다가 네. 이제 기자인 제가 붙으니 이제 어.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어. 이제 무슨 질문을 할까 이제 노심초사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 믿고 싶습니다. 근데 어. 딱 GS건설 주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회장님의 답변이 단호했습니다. 어떤 거인가요? GS건설 사장님께 여쭤봐라. 아.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건강하십시오. 단호하게 또 대답을 했군요. 네. 예, 왜냐면 빨리 가시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또 제가 또 검색을 열심히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GS건설 사장님은 허명수 사장님이라고 동생, 예. 동생분이시죠. 예, 예. 근데 그 이분이 어제 또 묘하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제. 알겠습니다.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 두 달 전에 그 왜 회사채 발행한다고 크게 기사도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닝 쇼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증권사들도 모른 채 이제 어닝 쇼크를 딱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네. 문제가 있지 않나. 미리 알았을 거잖아요, 이제 네, 회사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주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도 남음직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GS건설이 왜 하필이면 애널리스트 단 한 명도 눈치채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1분기 쇼크 5천억 적자를 내놨을까? 회사채 발행하고 나서 그런 거죠. 네. 회사채 발행은 비싸게 하고 나서 실적은 네.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실적을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좀 요새 그 GS그룹 그다음에 CJ, 현대기아차 다양하게 지금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많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모종의 재개의 어떤 그 메시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쪼아댈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꾸만 우리를 누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뭔가의 좀 강한 메시지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일각에서 제기하는 거예요, 일각에서. 네. 저는 그런 의혹을 잘 모릅니다. 네. 자, 또 있었죠, 실적 쇼크가. 그래서 이제 네. GS건설이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10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뭐야, 적자 또 전환. 삼성이 또 내놨어요. 예, 2천억 원 정도의 그 영업 손실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GS건설 주가는 최근 동안 이제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실적 발표하자마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실적 발표하자마자 신저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주가는 이제 10% 가까이 지금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건설업종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17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양호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 원 정도, 1,239억 원 정도를 기록해서 1년 전보다는 약 30% 가량 이제 증가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해외 사업 프로젝트를 이제 선별적으로 수주를 해서 이 다른 이제 건설사들과는 달랐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 해외 프로젝트의 선별 수주. 이것처럼 추상적이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또 있을까요? 네. 뭐 GS건설은 반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저가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대림산업은 선별 수주를 해가지고 실적이 좋았다, 차별화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떤 게 선별 수주고 어떤 게 저가 수주인지 이거를 우리 저뿐만 아니라 기자들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글쎄요. 회사의 몇 분 빼고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이 적자 실적을 내놨다는 거는 뭔가 좀 뒤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립니다. 다른 업종들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고려아연도 되게 안 좋다고 막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때요, 좀 요새? 네, 요즘에는요 네. 실적이 좋은 기업이 기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다들 안 좋다 좋으니까. 보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건설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이 안 좋고 화학하고 이제 조선해운처럼 산업재 업종 또한 이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측 가능한 업종은 IT 쪽하고요, 내수 업종 있잖아요. 내수. IT하고 식음료, 섬유나 이제 미디어. 왜냐면 해외 영향을 덜 받으니까. 덜 받으니까. 그래서 경기에 덜 민감한 내수 업종이 이제 사정이 이제 조금 더 나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심인 게요. 네. 최근에 STX 또 조선해양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었는데, 네. 자, 이 해운 쪽 어떻습니까? 해운 쪽은 워낙 안 좋았잖아요. 네.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운반할 이제 제품 그런 게 없어요. 수주가 없다는 건데. 근데 해운 쪽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선 쪽도 안 좋겠죠. 이제 연관성 있는 이제 이런 산업들. 근데 한진해운 제 1위 기업, 그 해운 쪽의 1위 기업은 한진해운하고 이제 STX 페노션, 그다음에 현대상선 등이 모두 예상보다 적자폭을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FN 가이드에 따르면 이 세 종목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제 997억 원 적자로 이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종인 이제 화학 업종. 또 1분기 실적 악화가 예고됐는데요. 근데 요즘에 증권사들이 이제 상황이 건설사한테 이제 학습 효과를 한 거죠. 배운 거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대체적으로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야.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IT 쪽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기업 목표가 1.9% 정도 이제 오른 경우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0.55% 이제 주가 변동률을 좀 낮췄고 포스코는 한 2%, 기아차도 이제 한 1.5%. 그다음에 화학업종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주가 목표 제시를 거짓말 한 5% 정도 이제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업종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면 그 모든 그 시장의 일각 사람들이 이제 중국 화학 쪽은 이제 수요자가 중국 쪽이 많잖아요. 네. 근데 중국 시장을 너무 좋게만 본 거죠. 근데 예상보다는 나빴습니다. 1분기 때. 중국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2분기에 돼서도 좋아질 거냐. 그렇게는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업종들이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려아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이것도 주가가 최근에 뭐 금값 하락과 함께 많이 그렇죠. 빠졌었는데. 네, 원자재가 가격 네. 그 가격 하락으로 고려아연 또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닷새 동안 그 원자재 가격 그 변동이 나타나자마자 닷새 동안 주가가 20%나 빠졌습니다.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원자재 가격 그 급격한 하락이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먼저 실적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가가 이제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 실적이 안 좋아질 걸 선반영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반영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얘기만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업종이라든가 좀 뭐 상장사 눈에 띄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듯이 거. 예, IT의 삼성전자는 아. 여전히 잘 나가고요. 그 부품 업체 또한 잘 나가겠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도 다른 업종보다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괜찮고요. 네. 식음료 업체들, 뭐 CJ 올해 초부터 잘 나갔잖아요. 네. CJ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관심은 뭐냐면 언제쯤 이제 나아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어느 업종부터 어느 업종이 더 많이 뭐 나아질까? 뭐 이런 걸 텐데 예. 그 얘기도 한번 좀 취재를 좀 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네. 그 외에 올해만큼 예측 불가능한 그런 해도 없는 것 같아요. 불확실하다. 예, 불확실하죠. 예.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증시는 훨훨 날고 있는데 중국 또한. 근데 저희 나라 증시는 이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조차도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음. 이런 너무 변수가 해외 글로벌 쪽에서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마다 2분기 때가 대부분 성수기라고 해요. 2분기 때 대체적으로 모든 업종, 전반적인 업종들이 2분기 때 성수기이기 성수기다.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이르면 5월 달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이 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무엇보다 업종별로 이렇게 기업들을 다 쌍그리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갑자기 단어가 이제 갑자기 낮아지는데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 예, 따져야 된다. 업종별로 업종 자체 이제 건설주가 다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림산업이 그 실적이 좋았듯이 업종 중에서도 안에서도 예, 각각의 기업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기업별로 이제 실적이 다르잖아요. 네. 잘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다른 이슈로 요즘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그리고 좀 코스피 지수를 또 깎아먹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건설 회사하고도 지원하는 연관이 거. 있는데 유상증자 지원하는 거. 그래서 만두하고 두산중공업이 두산중공업. 이제 한가도 기록하고 많은 시장에 두산중공업 가슴 아픈 주식이에요. 예, 하향 곡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도 주가는 그 닷새 동안에 25%나 빠졌고요. 두산중공업 또한 이제 최근에 6일 동안 11%는 이제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두 회사가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좀 과한 주가 하락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직접 증권사 연구원의 설명을 따왔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사실상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 기업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그 프리뷰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실적 악화가 좀 우려되는 것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이제 악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는 좀 우려감이 강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병현 연구원. 네, 김병현 투수가 아니죠. 김병현 씨입니다. 네, 과장님이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들 어제 제가 이틀 전인가 말씀드렸죠. 대형주하고 우량주는 다르다. 자, 코스피 대형주들 주가가 지금 상당히 안 좋으면서 그 때문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00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은 과연 어떨지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고 있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갈지 이 얘기도 좀 우리 김순영 기자가 좀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공교롭게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코스닥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대기업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이 시장의 우려는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내수업종이거나 그 다음에 IT 쪽에 부품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상위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요. 그래서 다행히도 IT하고 내수업종이 실적이 그나마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증권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신정부 정책이 상생,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조금 우호적인 흐름들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또한 이 코스닥 또한 이제 증권사의 그 투자 전략 팀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따와봤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이제 대기업들 중에 대략 그 코스닥 기업들이 이제 IT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대형주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성장이나 밸류에이션 모든 측면에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 업종의 전반적인 뭐 온화한 분위기가 코스닥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김신정 기자가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까지 얘기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요즘은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이제 상황이 다르다.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올지 어떤 업종이 좋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안 되고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이 좋느냐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종목 탐험에서 조금 더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